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죠. 이제 우리 보험법의 법원한데 법원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면요. 법이 흘러 들어온 근원. 자, 보험법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시험과는 그렇게 관계는 없는데 요 형식적 법원의 법원이 우리 보험법 4편, 보험 4편 상법 4편이죠. 상법 4편 보험편하고 보험업법이 있어요. 보험업. 공법적 규정이죠. 이것은 공법적 규정인데 보험업법. 이쪽 파트를 두 개 해가지고 우리는 보험법 법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기출 문제가 나온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 교재 그 보험 강의 노트 네 번째 보게 되면요. 문제 4번에 형식적 의미의 보험법에 해당되는 거. 그게 법전이로 되어 있는 게 글자로 되어 있는 법전이 형식적 보험이고 실질적이란 것은 글자로 돼 있건 안 돼 있건 글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보험편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보험 규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 특별법이라든가 다른 쪽에 민법에도 뭐 보험 규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보험법 파트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다면 다 끌어모아서 보험법의 법원으로 삼는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 입장에서의 보험법 법원이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것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법원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4번에 나온 상법 제4편 보험업법 중 보험업자에 관한 규정도 상법 제4편 이게 보험계약법이죠. 그리고 보험업법 중에서 보험업자에 관한 규정이 우리 형식적 의미의 법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을 내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인터넷 강의는요. 일반 오프라인 강의하고 좀 다르니까 인터넷 강의는 강의 횟수가 뭐 20회 이상 넘어가잖아요. 과목당. 그러면 시간당 한 50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시간 수를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적은 횟수가 아니죠. 뭐 인터넷 강의 장점하기는 본거 떠볼 수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 떠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볼 정도의 그 시간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청을 하실 때 이해 중심의 시청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자료를 올려드린다 했죠. 자, 이해만 제대로 되시면은 나머지는 이 자료로 다 커버가 됩니다. 이 자료가 A4지 한 5 내지 6페이지짜리로 구성이 돼 있어요. 6페이지짜리로. 그래서 이거 일단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는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아, 그러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게 이해돼. 이 정도로 편하게 흘러 가시고 나중에 자료에 대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 엑기스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뭐 집중력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험법의 법원 중에서 첫 번째가 보통보험약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보험계약을 하게 되죠. 보험계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법 원의로 삼는 것이 상법 보험편 중 끌어다 쓰는 것도 아니고 보통보험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하나를 계약을 해도 보험증권에 증권 한 장을 갖다 주면서 책자를 하나 주잖아요. 그게 보면 1조, 2조, 3조 쭉 나와 있는 게 있어. 우리가 다 읽어보지도 않지만은 그 보통보험약관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부동문자로 돼 있어요. 부동문자. 부동문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인쇄된 내용을 함부로 고칠 수 없게끔 돼 있다는 얘기죠. 그쪽 회사에서 보험약관을 갖고 오면은 제일 보험 설계사가 뭐라 해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죠. 이게 바로 고칠 수 없는 문자,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약관으로 삼아서 이걸 갖다가 계약에 편입한다 그러죠. 계약 편입. 계약 안위로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계약에 편입한다는 것을 내가 동의했다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봤든 안 읽어봤든 이 계약을 편입했다고 사인하게 되면 읽어본 걸로 봐버리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보험 설계사한테 그 내용을 다 설명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있으면 하루나 이틀 뒤에 본사에서 전화가 한 통 오죠. 여직원이 전화 와가지고 자 보험 계약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해갖고 뭐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받으셨습니까?를 한 5, 6분 동안 계속 주저리 물어보잖아요. 그때 보험 설계사가 뭘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 yes 하라고 이거 부탁을 받죠.
그래서 안 들었으면서도 들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증거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보통보험 약관을 당신이 편입하기로 동의하지 않았느냐. 그게 증거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상사계약도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계약, 보험계약을 맺는 것도 보험자하고 계약자 간의 1:1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고 청약과 승낙이 이꼬르 되는 거죠. 자, 난 당신한테 보험계약을 하겠어. 그 보험계약 내용은 이래 돼요. 당신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했다는 내용을 함으로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성립돼야지만 효력이 나오는 거니까 이때 그 계약 내용을 회사가 다 결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은 보통보험 약관이 되는 거예요. 이 약관 내용대로 모든 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통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가 다수 계약을 위해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하고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단체 가입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약관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도 너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약관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는 일반적이고 정형적이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계약 조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만 그 계약서를 들이민 게 아니고 다른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보험약관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험계약만은 불충분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읽어보다 보면 어때요? 나한테 특별한 어떤 특정 약관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보험약관을 다 기재를 하면서 나중에 특별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료라든가 보험 시기라든가 발생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을 보험 부분에 약관만 표입하는 게 아니라 약관 외에 다른 부분도 편입시킬 수 있다. 편입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내가 약관 말고도 또 약관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약관 내용이 있는 것은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 그건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특별보험약관 또는 부가약관이라고 해갖고 별다른 보통 약관 외의 것들을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관이 이제 구속력이란 말에 우리가 단어가 나오는데 구속력이라고 그러죠. 구속력이란 말이 뭐예요? 이 약관은 보험자도 구속하고 계약자도 구속한다는 얘기죠. 즉 이 약관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험력의 계약 당사 구속력 갖는 이유는 뭘까? 여기인데 학설이 있는데 의사설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설, 규범설이 있고 의사설이 있어요. 뭐 그 규범설, 의사설 갖다가 시험 문제 내지는 않겠지만은 여하튼 규범설과 의사설이 대표적인 학설인데, 자, 이 의사설을 판례에서는 따릅니다.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그 판례를 보게 되면요, 보통보험 약관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법이기 때문이 아니다. 법 규범이라서 계약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 보통보험 약관을 우리 계약으로 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합의. 그래서 판례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중시합니다. 약관이 법이어서 우리가 그 계약 내용대로 그냥 가는 건 아니고 그 약관을 끌어다가 우리 계약 내용으로 하자라고 보험자하고 계약자 간에 서로 합의를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를 구속시킨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 보통보험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험 당사자 중에서 특히 보험 계약자가 그 내용을 모른다 해도 보험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알았다 몰랐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 보험약관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구속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표현에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몰라도 효력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만이 있죠. 다만 당사자에서 명시적으로 특별약관으로 밑에다 부가를 해서 다른 내용을 써버리게 되면은 다른 내용, 약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특별하게 기재를 했다든가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우선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관이 구속되지 않고 내 뜻이 1번 구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구속력의 한계라고는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계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가 하더라도, 이 말이 중요해요. 몰라도 배제할 수 없다. 효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약관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즉 구체적으로 들어서 달리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은 약관이 1번이냐, 명시적으로 당사자가 제시한 내용이 1번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약관이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보험 약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보험 계약을 하도 두꺼운 책 한 권을 받잖아요. 특히 생명보험 같은 거 그래요. 거기 보면은 읽어도 뭔 내용인지도 몰라. 보험 설계사가 사실 그걸 다 설명해 주지도 않죠. 근데 중요 부분에 설명 의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본사에서 전화 오면 설명 다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또 설명 받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사고 터지면 그게 증거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보험 약관의 중요한 부분은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이 약관 전체 다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약관은 중요 부분 있잖아요. 중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약관의 중요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란 말은 효력이 나타난 뒤, 효력이 안 나타났다는 얘기죠. 안 얘기는 아니죠. 보니까 중요한 내용은 나하고 그 보험 내용이 안 맞아. 내가 이런 보험을 내가 뭐라고 들었지? 라고 했을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중요 부분을 설명을 안 받았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약관에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청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될 의무가 교부설명 의무인데, 여기 보면은 종래에는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의 내용들은 보험약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죠. 계약자들이 알지도 못했고, 일방적으로 작성한 청약서에다가 사인했던 부분이 대부분인데, 보험사고가 나게 되면은 전혀 몰랐던 부분에 약관이 툭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상법 91년 개정 시에 이 내용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추가됐을 때만 해도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초창기 법에는 1개월이었어요. 취소 기간이 1개월로 단축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 3개월로 변경을 했죠. 근데 이 부분은 편면적 강행 조정해가지고 보험 계약자한테 이익되게만 해석이 됩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보험 약관을 교부 설명 의무자들이 등장하죠. 자, 설명 의무자 부분은 회사를 대리해서 한다든가 회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일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일단 보험자는 회사죠, 회사. 보험자는 회사입니다, 회사. 보험회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 대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 보험 대리상 같아요. 이 대리상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를 대리합니다. 이 보험 대리상의 업무가 우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것은 어때요? 보험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어디 대리점 간판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대리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안 보지만은 보험 중개인도 있고요. 중개인.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중개사는 보험 대리상은 독립적 회사입니다. 회사에 위임을 받거나 대리를 받아서 일을 하긴 하지만 독립적 회사예요. 1대1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개인 같은 경우는 자유예요, 자유. 자유인이에요. 보험 설계사는 소속돼 있어요. 회사에 소속돼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자, 보험 모집인, 우리 그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 모집인으로 나설 수 있는 경우가 NH 손해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NH 손해보험은 그게 농협에 소속된 회사는 아니고 자회사거든요. NH 손해보험이 지역 농협조합하고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보험 계약을. 전국에 있는 지역 단위 농협조합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보험을 모집해 다오 라고 계약에 있어 모집인이 단위 조합에 모집인을 두게 돼 있는 거거든요. 보험 대리상도 있고 보험 중개인도 있는데 다 교부 설명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죠.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교부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시험 문제의 출제거리입니다. 자, 설명 의무가 있는데 설명 의무 대상이 있어요. 설명 의무. 설명 의무 대상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보험료하고 그 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물론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뭐 이체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계속적 계약인 경우는 몇 월 며칠 날 입금한다. 뭐 이런 것들 자동 이체한다. 지급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1번이 뭐예요? 보험료. 요거 시험 문제라고 있어요. 보험료와 지급 방법. 보험금의 지급 방법도 있겠죠. 보험금의 지급 방법도 있고 보험료와 지급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에 넘어가면은 보험 금액이란 게 있죠. 보험 금액은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을 보험 금액이랍니다. 보험금 계약을 하잖아.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그 뭐 정액보험 같은 건 그 돈을 그대로 하겠지만 비정액보험 같은 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 세 번째 보험 기간. 이건 나중에 시험장에 가실 때 반드시 외워놓고 가셔야 돼요. 보험 기간도 있고. 그리고 해지 사유하고 면책 사유 있잖아요. 해지 사유. 보험은 어떤 경우는 해지한다, 면책한다.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예요.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든가 또는 보험 계약자하고 인척관계라든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면책 사유로 지정이 돼 있어. 당신한테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나면 돈 안 주겠어라는 얘기죠. 최근에 나왔는 생명보험에서 뭐예요? 자살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대법원에서 자살의 경우도 보험금 지급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해지 사유는 왜요? 계속적 보험에서 우리가 계속적 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보험 기간을 한 5년 내지 10년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보험금은 어때요? 매월 납입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돈을 지급하면서 보험이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보험료 이해 지급을 안 한다. 요즘은 옛날에는 3회였는데 연속이든 아니 비연속이든 상관없네요. 보험료를 이해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해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이 정지가 되죠. 그러다가 해지된 그 보험금에 대해서 회사 쪽으로부터 독촉장이 날라들어요. 보험금을 납입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을 해지시켜 버립니다. 그동안 보험이 정지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 쪽 파트 보게 되면은 보험료를 어떻게 지급하냐, 보험료 금액은 얼마나 할 것인가, 보험 금액은 얼마나 할 것인가, 보험 기간,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졌죠. 보험 사고는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은 100%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네요.